노란 비계는 어느 누구든지 고민거리입니다. 확대경으로 보면요, 오염물들 보이시잖아요. 진드기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거든요.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비누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과산화수소예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보세요, 세탁을 하지 않고도 확연하게 나잖아요. 잘만 쓰면 더욱 선명해지고요, 세척력이 좋습니다. 세탁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탁나눔방 대표 안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탁만 한 게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불 세탁은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불이라는 게 자주 세탁을 하게 되면 보온력이 떨어집니다. 솜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물의 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솜이 죽으면 그 안에 공기층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온력이 잘 안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세탁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이나 분비물이 많지 않은 사람 같으면 한철 덮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면요, 이불에 묻어 있는 건 대부분 각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것이 누적누적 되다 보니까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카페트라든지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바닥 같은 경우는 청소기로 당겨도 됩니다. 근데 이불은 청소기로 당기면 이게 같이 빨아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있는 이런 테이프들 있잖아요. 이런 테이프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만 하셔도 상당히 위생적이거든요. 약국 같은 데 가면 에탄올 같은 거 살짝 뿌려주셔서 마른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생적이겠죠. 테이프 띄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분진 머리카락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각질입니다. 각질. 우리 피지덩어리예요. 오래됐잖아요. 굳어서. 이렇게 황변이 와 있는 피지덩어리들이 나중에 진드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거든요. 옛날엔 이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오염물을 땡겨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돌돌이 테이프들이 접착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염을 빼를 때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청소를 할 때 보통 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세탁 방식이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거 청소를 하실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막 스팀이 나가니까 와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스팀이라는 것이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밑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마르는 동안 습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균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습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살균 소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약국에 가시면 상처 났을 때 뿌려주는 파스가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쫙 깔아주시면요, 알코올 성분이 소독 역할을 해주고 나서 얘들이 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때 테이프를 밀어서 작업하시면 그 각질들이나 모든 오염물이 싹싹싹 빠져나오는 건 제 눈으로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비계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든지 고민거리입니다. 쪽팔리잖아요. 비계가 이렇게 누르니까. 우리 머리에는 약 4kg에서 6kg 하중이 가거든요. 또 누웠을 때는 15에서 20kg까지 받습니다. 우리 머리기름, 머리에서 나오는 지방이 계속 기름주머니를 누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일반 세탁에서는 안 나가는 게 이 비계의 노란 얼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우리 기름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덩어리들이요. 이게 와서 보세요, 피디님. 비계에서 나온 이런 얼룩 덩어리들, 오염물들 보이시잖아요. 잔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계 카바 안쪽인데도 이래요. 이렇게 잔사들이 많잖아요.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돌돌이 테이프로 먼저 제거를 해주고 나서 빨래비누 있지 않습니까? 비누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하얗게 올라갑니다. 약국에 보는 3%짜리 과산화수소예요.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벌써 이렇게 하얘지는 게 안 보이시나요? 라인에서 지금 띠올록 생기는 거 보실 거예요. 이렇게 바로 나타나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 3%를 대면 거품이 나잖아요. 이게 단백질이 녹는 거거든요. 과산화수소 3%하고 빨래비누의 알칼리가 만나면 표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잘 됩니다. 빨래비누가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산화수소만 썼을 때는 잘 되지 않고요. 시중에 파는 이런 빨래비누 순한 것들 많아요. 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졌다가 편안하게 헹구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아직 세탁 안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확연하게 나잖아요. 세탁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탁기다 돌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세탁기 울코스로 헹굼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세탁기다 돌리면 다 망가집니다. 이게 솜이 다 죽잖아요. 섬세한 옷일수록 울코스로 세탁하라고 그러잖아요. 세탁소 가보시면 수축이 안 되고 변형이 안 되는 이유는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영상 봐봐봐. 이거를 묶으래. 가만히로 묶고 푸대에다 담고 망에다 놓고 세탁하래. 그렇다고 이게 안 주지 않나? 이러한 것들은요, 탈수를 잘 하지 않아도요 금방 마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웰론이 물을 싫어하는 폴리기 때문에요, 그냥만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요 깨끗하게 마릅니다. 가정집에 있는 세탁기는 적고
이불은 크잖아요. 그러면 세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맹물에다만 헹궈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세탁기 구조 안에 3분의 1을 넘어가면 세척력가 나오지 않습니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흔들기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빨래는 빨래방이라든지 세탁소 이용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이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세탁기에다 놓고 돌리는데, 이 또한 찌든 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빠냐면 세탁기를 20분 정도 돌린 상태에서 세탁기를 쓰도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탁이 멈춰있는 시간 동안에 분림이 되는 거거든요.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도요, 물속에서 세제하고 오래 있다 보면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불은 분림 세탁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이 묻어서 이불을 빨게 된다면 편안하게 세탁을 하십시오. 세탁기에다 돌리고 나서 탈수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하면 할수록 보온성을 높여주는 웰런사라든지 수축이 되거든요. 탈수는 중간 정도 놓으시고요. 겨울에다 보면 방바닥이 따숩잖아요. 대부분 넣으시는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세요. 이불을 갖고 와서 그냥 바닥에다 바로 깝니다. 저는 그게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불이라는 것이 계속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이라든지 비계 카바라든지 몇 개 깔아놓고 뜨면 이불이 올라와 있거든요. 마르는 속도가 60%에서 70% 빨라집니다. 붙어있는 거하고 떠 있는 거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 밑에다가 살살 뭘 끼워주고 나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불을 빨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불에는 알칼리를 쓰는 건 쥐약입니다, 여러분. 왜 알칼리를 쓰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불은 면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은 단사거든요. 단사가 끝부분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불이라든지 수건 같은 걸 건조기에 치면 잔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알칼리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나중에 이불을 덮었을 때 땀이라든지 이런 걸 빨아 당기는 것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고, 이불을 겨울에 덮고 나서 세탁을 하신다면 저는 효소 세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효소 세제는 알칼리에 비해서 순간적인 힘은 약하나 세척력은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저는 효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세탁을 교육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는 편인 입장인데요, 모든 세탁인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칼리가 일시적인 효과는 많으나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쓰게 되면 부작용이 거의 적기 때문에 단가는 미세하게 비쌀지 모르나 세척력이나 옷이 선명해지는 조건은 너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를 쓰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소 세제는 다른 액상 세제에 비해서 계면활성제 농도가 높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사셨던 분들은 원단이 강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때는 알칼리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섬유의 원단이 얇아지고 기능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옷들이 대부분 다 기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기능성을 파괴시키는 게 알칼리예요. 근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단백질을 분해시키면 단백질만 분해시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물만 제거하고 싶다면 음식물만 제거하기 때문에 섬유에도 정말 좋고요,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효소가 알칼리보다 잘만 쓰면 더욱더 옷이 선명해지고요, 세척력이 좋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세제를 얼마쯤 쓰냐고 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세제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설명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설명서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면 이분은 A사를 쓰고 B사를 사고 C사를 쓰다 보면 제가 세제량을 맞출 수가 없다.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설명서 딱 갖고 세제를 하나 사서 오래 쓰시면 딱딱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